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애증이 있는 L전자, 우리에게 실망을 많이 준 L전자. 저도 화가 많이 올라오지만 제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L전자는 내 팔자다. 어차피 돈세형 죽을 때까지 매도 안 할 계획입니다. 팔자라고니 생각하고 나름대로 L전자를 공부하면서 장점은 장점대로 보고 단점은 단점대로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운동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꼭 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L전자는 왜 행동주의 주주의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너무나 L전자가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L전자는 저 PBR 1 아래니까 저 PBR 종목이 맞아요. 돈세형이 매우 좋아하는 한마디로 싼 거죠. 저평가라는 겁니다. L전자가 공부할수록 성장주입니다. 성장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세형이 매주 방송을 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L전자는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직원들 성과금은 매우 기분 좋게 많이 주고 있는데 주주 환원만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얘들 정부가 나서야 돼요. 말을 참 더럽게 안 들읍니다.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있는데 주주 환원만 안 하고 있고 저평가다.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종목들도 주주 환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로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돈세형이 L전자 주주 행동주의를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피해자니 댓글에 너무 상처 주는 댓글을 달아주지 마세요. L전자 댓글은 저도 매우 속상합니다. 시잖아요. 돈세형 8년 동안 투자를 했고요. 배당은 쥐꼬리만큼 줍니다. 배당이라도 많이 주면 버티겠는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주주 환원을 안 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배당만 주주 환원만 안 할 뿐 기업은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기업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가는 길 미래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 유일하게 남은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젠 현대차도 날아가고 기아차도 날아가고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미래 실적은 저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현대차 기아차 잘 날아가고 있어서 배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L전자가 앞지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L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기존에 안 했던 자동차 분야를 침투해 가는 그런 매출이기 때문에 고속성장, 안정된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L전자 나도 저 PBR 0.86배입니다. 네이버를 보니까 PBR이 0.86배, 추정 PER은 8.82배입니다. 이런 성장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L전자 성장주예요. 분명한 성장주. 매출 성장하고 있고 성장주가 1 아래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작년에 13만원대도 갔었는데 이렇게 무슨 악재로 9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저 PBR이 좀 뜨면서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메리바라 GM 회장이 방한을 하셨어요. 7일날 삼성도 만나고 LG도 방문을 했어요. 저는 L전자를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GM은 L전자와 현업을 오래 했습니다. 20년 현역을 했다고 합니다. 뭐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2006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GM의 매출의 제품의 70%가 L전자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GM이 전기차에서 성공을 한다면 L전자 전장이 성공을 하겠죠. GM 회장이 LG화학에 와서 25조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답니다. LG화학은 대박 난 거죠. 그리고 L전자는 뭐 추가 매출 이런 말은 없어요. 워낙에 GM과 L전자의 매출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5년까지 GM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L전자와 GM의 동맹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매출도 세지고요. 악재도 있어요. 2024년 전기차 40만 대 계획에서 지금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에서 30만 대 생산 목표를 조절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2035년까지
신차로 전기차를 다 바꾸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이런 현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L전자 이 노트북 그램이라는 게 있죠. 매우 가벼워요. 그 가격대도 괜찮고 노트북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지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L전자도 이 노트북용에 AI 온디바이스를 칩을 넣나 봐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인전 말로 뭐 찾아달라면 찾아주고 다 AI 기술이 고도화된 거죠. L전자가 AI 전문 기업과 이 AI 기술 고도화를 하는 거죠. 온디바이스라는 뜻은 뭡니까? 서버를 걸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체에서 칩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업스테이지와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협력을 하기로 했답니다. 온디바이스는 AI를 내부에서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거다. 이런 강점이 있죠. AI 노트북 시장 적극 공략한다. L전자가 노트북은 이렇게 앞서 나가는 AI 기술을 한다면 뭐 L전자 그램 가볍고 성능 좋다는 말이 있는데 꾸준히 상위권에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 XR 시장에 개화를 했어요. L전자도 망설이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XR 시장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번 나온 상품이 460만원대인데 20만대 판매가 초기 흥행을 성공했거든요. 이 고성장을 예상하고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요. 조준환 대표는 XR 사업이 기회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채용하고 XR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거죠. 좀 늦었지만 L전자가 잘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사업에 기기도 잘 만들고 지금 콘텐츠 역량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전자 도전해야 되고 스마트폰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상위권에서 애플과 당당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L전자가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희망이 보이납니다.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20년도 0.2% 비중이 0.2%였는데 3년 만에 5.1% 25배나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 병원이 취약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원격 의료 시장이 괜찮은가 봐요. 발빠르게 L전자가 이 미국의 아멜과 손잡고 비대면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전자가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안정화되고 성공할 것 같습니다. 3월 인터넷 융합 의료기기 원격 의료 솔루션을 통한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유명하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잘 만들지 않습니까? L전자가 모니터도 잘 만들죠. 이런 솔루션 이런 것도 만들고요. 이 통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LG전자가 통신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는 화질, OLED 화질 같은 거 좋으면은 매우 의료기기 쪽에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L전자가 강점이 있는 사업을 잘 선택했고 이제 이 시장도 급성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전자 힘주는 B2B 세계 냉난방 공조 시장이 20년도에는 269조에서 30년도에는 477조 매년 24% 고성장을 하는 겁니다. L전자가 특징적인 게 작년부터 B2B 기업 간 기업의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데 냉난방 공조 기술력이 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컴프레셔 그리고 모터 기능이 매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괜찮아요. 그래서 유럽, 북미 냉난방 공조 가속화를 하고 있고 고효율, 친환경 수요라 급증할 것 같다. 또 신냉매를 적용했다. 소음을 줄이고 디자인을 심혈을 했고요. 히트펌프는 자동차계의 테슬라의 위치다.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는 거죠. 이 신기술에서 히트펌프에서 L전자 기술력이 독보적이에요. 왜냐하면 모터 잘 만들죠. 컴프레셔 잘 만들죠. 가정뿐 아니라 상업 공간에서도 활용한다. 왜냐하면 큰 건물, 큰 빌딩 같은 데는 가정용 에어컨은 안 되거든요. 큰 이 칠라 같은 거 이런 시스템 에어컨이 필요한데 이쪽도 가정은 가정 그리고 상업은 상업용으로 둘 다 만들기 때문에 L전자가 이쪽 사업을 매우 크게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효율적 난방이 들어간다. 그리고 2분기 히트펌프 기술 세금 공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에너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세금 공제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성장이 가능해요. 왜냐면 전기세가 덜 들고 효율적이고 고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의외로 필요해요.
근데 이쪽 기술은 원초적인 기술을 L전자가 선풍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성장시키려고 하나 봅니다.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죠. L전자가 이 고성능 모터 컴프레셔에 매우 강해요. 신가전에서 L전자를 따라올 기업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런 기술이 떨어집니다. L전자가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1962년 선풍기용 모터 기술인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모터 기술을 키웠어요. 이 모터는 제가 전기기사 아닙니까? 인버터 모터가 중요해요. 인버터는 속도를 조절하고 에너지 절감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력 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성이 높고 수명을 길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인버터 모터 기술이 L전자가 매우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전비가 낮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LG전자의 가전을 어떤 기업이든 따라올 기업이 없는 이유가 이런 모터 컴프레셔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L전자 미국 월시와 상업용 세탁기 공급계약 체결. 이거는 B2B 사업을 확장한다는 뜻이고요. 가전 사업에서 B2B 비중 늘린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 목적이다. L전자가 대용량 14인용 디오스 식기 세척기를 신제품을 출시했나봐요. 식기를 110개를 한 번에 세척한다고 합니다. 이건 빌트인 주방 가전에 적용도 된다고 하고요. 출하가는 214만원. 가격대가 뭐 괜찮네요. L전자가 또 신규 사업으로 MLA로 로봇 사업을 키운다. 로봇이 서빙하고 배달하는 시대에 248조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배송 물류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36% 성장인데 L전자가 서비스 로봇에 선두적이에요. 그리고 2018년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봇스타를 인수했고 폭발적 시장 대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반려로봇 출시 예고. 반려로봇 같은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AI 일상에서 만나는 로봇이다. 이렇게 L전자가 로봇의 진심입니다. 이 로봇 시대가 열린다면 L전자가 TV나 파는 그런 가전업체가 아니고 로봇 전문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L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자존심 건 로봇 전쟁 누가 이길까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 로봇 격돌 예고. 삼성과 LG가 꼭 제품에 부딪히면 세계 최고의 제품이 나옵니다. 서로 순수한 경쟁을 하면은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올 하반기 AI 기능 탑재 로봇 출시한다. 이족 보획 형태다. AI 로봇 원년의 시대가 되고 가정용 로봇 22년 11조에서 27년 23조로 2배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로봇이죠. 작년에 TV 시장이 나빴는데 파리 올림픽이 24년대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OLED가 50%까지 24년 올라온다는 거죠. OLED에 강한 게 L전자, LG 디스플레이, LX 세미콘이죠. 그래서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L전자의 또 숨은 악재는 물적 분할이에요.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물적 분할이 지금 분위기에서 어렵다. 에어솔루션 사업부 키우기 위해 글로벌 MLA 인수합병 나서는 방안 검토 중인데 물적 분할로 유상증자 방안 등 거론되지만 정부 규제, 주주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없을 전망이다. 이 신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에어솔루션 사업부는 생활가전에서 가정용, 상업용 에어컨, 칠러, 공기청정기 담당 사업부입니다. 이쪽을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건데 이 정부가 물적 분할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상장할 때 추가 정성 평가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권한 침해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사업부에서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적 분할하면 가만 아니겠다. 그리고 자꾸 불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물적 분할은 정말 하면은 L전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물적 분할을 못하게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법으로 좀 상법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L전자 같이 좀 물적 분할할 분위기가 있는 회사는 상법으로 못하게끔 이런 상법으로 강력하게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L전자의 미래는 애플카에 달렸다고도 보입니다. 근데 애플카가 늦게 개발이 되니 뭐 이랬는데 또 최근 따끈한 뉴스는 애플카가 조용히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몰래 열심히 키우고 있는 거죠. 테스타 거리가 3배로 늘었고요. 야망 조용히 키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주행거리 확 늘린 이유는 기술력 키워가는 애플 다시 2026년 출시해서 힘실렸다. 25년은 물 건너는 거 갈 것 같고요. 잘하면 26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L전자의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부터 매출액이 5% 정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25년도 5% 이상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은 꾸준히 10%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근데 미래 실적도 좋아요. 돈세형이 투자 현황인데 좀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큰 물량은 다 갖고 있고요. 3만 주 이상 갖고 있고 이익 금액은 4천만 원, 수익률은 3%대 났습니다. 비중은 32%대. 저는 장기적으로 일단은 매도할 계획이 없고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할 계획도 있습니다. L전자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L전자 어찌 보면 3년을 조정받은 거예요. 3년, 1년, 2년, 3년 조정받았죠. 저PBR, 저평가 종목이 뜨면서 지금 바닥은 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저PBR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느리지만 조금씩 계단식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사업이 이젠 성과가 나온다면 또 한번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애플카가 또 이슈가 터진다면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닥은 이미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년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주주 친화적으로 기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전자의 단점은 뭡니까? 주주 친화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젠 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친화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L전자 분명히 우상향으로 갑니다. 욕하려면 욕하시고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으면 더 좋은 주식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저는 그냥 내 팔자라거니 하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면 100억은 갈 수 있습니다. 100억 가자!